공약이 5월달 취임하신 이후에 정책으로 바뀌는 문제, 대형주들이 오히려 그 3월 후반부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7만 원이냐 6만 원이냐 지금 이러고 있다. 3월 한 달의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3월이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한 달이 아니었겠는가 좀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2월 말에 결국 전쟁이 터졌죠. 2월 말에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전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죠. 초반만 하더라도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서로 일촉즉발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지만 때렸죠.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전쟁 관련 수혜주 찾기에 이제 몰입을 하셨죠. 그래서 조선주, 그다음에 석유화학 관련주, 그다음에 뭐 거기에 따른 설비 투자 관련주들, 그다음에 또 대체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이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이 됐고 공약 관련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식들이 올랐죠. 근데 공약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사그라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될 것은 공약이 5월달 취임하신 이후에 정책으로 바뀌는 문제, 요거를 이제 꼼꼼히 살피셔야 되고, 그건 또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종목들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앞서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뭐 농산물 관련주, 비료, 뭐 여러 가지들 돌고 도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한 지난주부터 나타났던 것들이 이러한 테마주들의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좀 끈끈함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떨어지는 느낌들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개별줄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3월 중순까지는 웬만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면 오히려 승률이 높았죠. 승률이 높았지만 짐작컨대 이게 딱 소위 말해서 이제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매매하면서 계속 손해만 보는 그렇죠. 그런 형국들이 좀 벌어졌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지금 차트를 잠깐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지금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종합주가지수가 어찌됐던 올 초 들어서 2,600을 깨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이 어디냐라는 부분들인데 대략 한 2,750 정도. 이게 지금 터널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는 이게 하락 추세대에 있었고 이 추세대도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확인하고 보니까 이거 괜찮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오히려 그 3월 후반부터는 현대차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저희가 얘기했던 뭐 LG노텍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날아가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7만 원이냐 6만 원이냐 지금 이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꽃놀이패가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일부 개별 종목 같은 그 대형주 같은 게 물리셨던 분들은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500만 이상 투자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 제일 속상한 게 반등을 다른 주식들은 하고 뭔가 그렇죠. 상승을 하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그대로일 때 이게 이제 한참 짜증나잖아요. 더군다나 우량주라고 생각했던 삼성전자가 뭐 그런 말도 들었어. 야 현대차도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왜 안 올라가? 그러니까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묶음이었거든요. 같은 묶음이었는데 어느덧 야 현대차도 한 10% 들어줬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투자자들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LG노텍 같은 경우 묵직하고 계셨던 분들은 야 뭐 장 좋아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률 격차가 그러니까 이제 2월하고는 좀 다른 게 2월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았고 3월 달에는 누구는 조금 보시는 관점에 편하고 누구는 좀 배가 아프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마침 그 LG 이노텍 얘기하셨으니까 지난주 방송에서 LG 이노텍을 윌리엄 오닐인가요? 예, 컵입니다. 윌리엄 오닐 네, 컵홀더. 예, 오닐의 컵. 예. 근데 그 다음에 좀 주가가 조정을 빠졌습니다. 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이게 주봉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네. 오닐의 컵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석이 이제 아무래도 차트는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게 오닐의 컵 모양에서 여기 손잡이 형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형성이 안 되고 올라갔죠. 네. 그리고 위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은 원래 오닐의 개념은 이 고점보다 손잡이는 저점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형성되는 이유가 여기서 지금 이 대량 거래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물리신 분들, 소위 말해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요 가격, 요 때부터 계속 마음 졸인 거죠. 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여기까지 오면 아유, 이제 됐어. 원금 부분에서 팔자. 그걸 받아내고 다시 올라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위에서 나타난 거죠. 어떻게 보면 거래량은 줄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변형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직까지 컵이 깨지는 않고 주봉으로 보면 오히려 컵을 만들어가는 단계. 깔끔하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이것을 좀 상당히 이게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을 차트를 돌려본 거예요. 차트를 돌려보다 컵의 개념을 발견했고요. 컵을 해서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파고 들어간 거죠. 자,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도 컵이 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 그 주봉을 보면요. 삼성전자 이걸 월봉으로 보면 이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컵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윌리엄 오닐의 책을 보면 책이 한 500페이지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250페이지가 다양한 컵 모양들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250페이지가 다양한 컵 모양이 나오고 뒤에 250페이지가 캔슬림이라는 이제 해설서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근데 그 차트가 이런 차트가 아니에요. 이게 봉 차트고요. 바 차트라고 미국에서 쓰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선 그어놓고 여기 하나 둘씩 그어놓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신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저는 권해드리는 게 그걸 잘라가지고 화장실에 놨더라. 그래서 그 모습에 눈을 익게.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앉아서 그냥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서 이제 누르면 다양한 오닐의 컵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 그러니까 LG 이노텍 예. 뭐야 이거 다시 빠지기 시작하네 예. 하면서 이제 다시 상당히 이제 좀 하락할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직 그 오닐의 컵 이론, 컵홀더 이론에 따른 어떤 상승 기대감 버리지 않으셨다. 그렇죠. 이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컵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위화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위 말해서 털릴 사람 털리고 여기서 버틸 사람은 간다. 저는 그 개념은 그 생각은 더군다나 LG전생이 우량주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 안 합니다. 네. 하여튼 이건 우리 차 소장님의 개인적 맞습니다. 뷰니까 이 밑에 한번 자막 넣어주시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요즘 포켓몬빵이 그렇게 인기라고 하네요. 포켓몬도 저도 그냥 예전에 만화로 나왔던 그렇죠. 만화로 봤죠. 그거는 알겠는데 네. 이게 이렇게 뉴스로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열풍인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거는 저희가 재밌는 공부 주제거리도 되고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를 잊으실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피터 린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터 린치의 던킨 도너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포켓몬빵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세요. 그래서 요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포켓몬이란 만화, 영화 이름을 딴 빵이고요. 빵은 정말 요 손바닥만 해요. 저도 실물을 방이 봤는데 이 안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청소년들이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편의점 가보시면 편의점마다 다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포켓몬빵 없습니다. 포켓몬빵 안 들어옵니다. 포켓몬빵 몇 시에 들어옵니다. 다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저걸 보니까 저도 이제 애를 키울 때 예를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뭘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원하니까 이게 포켓몬빵이 SPC 삼립에서 만들거든요. 삼립에서. SPC 삼립 물류센터 앞에 차들이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 물량 받아가려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직접 못 사니까 물류차를 쫓아가는 거예요. 물류차가 이제 편의점에 납품하면 뛰쳐 들어가서 사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열풍인데 그러면 자 포켓몬빵이 열풍인 걸 알아. 그러면 포켓몬빵이 어디서 만들었지라고 SPC 삼립을 쳐보신 분들은 제가 볼 때 50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할 자세가 됐다. 근데 그러면 SPC 삼립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PC 삼립 이제 주가를 쳐봐야 되겠죠? 네. SPC 삼립 주가를 쳐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내피셜은 차영주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SPC 삼립 주가가 올랐을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주가가 바닥에서 7만 원 부근에서 지금 이제 많이 9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포켓몬빵이 2월 23일 날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2월 23일 날 일봉을 보면 이게 3월 2일, 2월 요 날일 거예요. 23일. 요 날입니다. 네. 21일 뭐 요때예요. 요때인데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주가는 올라서 횡보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 이전에 주가가 이미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SPC 3립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때 기억해 보시면 농심. 아, 그때 이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때 이제 올라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횡보하고 있다가 포켓몬빵이 터진 거예요. 근데 포켓몬빵이 터지면서 푹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푹 올랐다가 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올라간 건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100점이 되려면 SPC 3립까지 찾아보신 분들은 50점. SPC 3립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지나간 차트죠. 이때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재무제표를 봐야죠. 그래서 피터 린치가 얘기한 대로 SPC 3립에서 포켓몬빵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 영업이익 비중 이걸 봐서 SPC 3립이라는 게 12레주로부터 어마어마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포켓몬빵 하나 팔아가지고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영향이 없다. 그래서 포켓몬빵으로 해서 SPC 3립을 쳐다봤지만 뭐 그렇게 큰 먹자거리는 없겠구나. 그리고 투자를 안 하셨다라면 성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200점이 되는 걸 알려드리면 그러면 이게 과연 SPC 3립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 지금은 매출이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한 달 동안 판 게. 그러면 지금 뭐 없어서 못 파는데 그런 생각하시죠. 야,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되는 게 허니버터칩과 꼬꼬면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지금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허니버터 그때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기억나시죠? 허니버터랑 꼬꼬면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꼬꼬면이 터졌고요. 꼬꼬면이 8도에서 나왔는데 8도에서 나오다 보니까 얘네가 8도라는 게 라면 비중이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8도 그래서 바로 라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꼬꼬면 지금 안 먹죠. 그렇죠. 꼬꼬면 쳐다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설비 투자를 해놨는데 라인이 사용이 없네?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겉면을 위탁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좀 줄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걸 봤던 허니버터칩 혜태가 증설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안 그렇죠. 했습니다. 그때 진짜 상당한 기간 동안 뭐 물량이 없다, 뭐 안 하냐, 뭐 일부러 가격 뭐 니네가 뭐 하냐 인기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 아니냐, 별 얘기가 됐어요. 내가 웃겼던 게 뭐냐면 퇴근하고 한 4시인가 집에 들어가다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편의점 갔는데 허니버터칩 보이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실물을. 웬 떡이냐 그러고 딱 들었더니 그 안에 그 혜태에 나온 땅콩 과자 있죠. 1kg짜리가 떡 붙어 있는 거예요. 묶음 판매? 안 팔리는 거 1kg짜리에다가 허니버터칩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안 사가는 거죠. 보기만 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그러면 SPC 3립이 공장을 증설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쳐다보시는 것도 중요한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가상각까지 깊게 들어가면 이제 재무제표로 굉장히 재밌는 강의가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과연 여러분들이 경영자라면 SPC 3립이 과연 이 포켓몬빵을 가지고 어떤 경영 전략을 펼치고 어떤 영업이익을 창출해 가느냐를 살피시는 것도 지금은 이걸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익혀 놓으시면 다음부터 이런 기회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풍, 화제가 되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이것이 매출로 이어지고 뭐라 그럴까요? 펀더멘털의 어떤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거리가 있다. 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농심 같은 경우가 라면을 했는데 신라면을 꺾었다. 그러면 주가가 날아가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알수록 이 유행도 참 빠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채널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구독자 연령대가 4, 5, 60대다 보니까 이게 요새 젊은 친구들의 그 MZ 세대라고 하죠.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어려워. 이걸 알아야 거기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도 좀 찾고 하는데 일단 이 MZ 세대, 그다음에 이 트렌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40대, 50대는 이제 자녀도 이제 40대들을 자녀분이죠. 50대 안에도 이제 자녀분들이 크니까. 그러면 이제 조카들, 60대 분들 같은 경우 더 어린 친구들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노스페이스 학생들이 입고 다녔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한때 열풍이었죠. 열풍이었죠. 그 교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저희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안 입었고요. 중학생 딱 들어가니까 그 겨울에 그 노스페이스를 특이한 걸 산다고 저쪽 시외로 나갔어요. 노스페이스 매장을 딱 가서 학생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점원분이 교복 사러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스페이스를 사줬는데 지금은 이제 노스페이스 안 입죠. 그게 유행이죠.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제 얘기는 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이 됩니다. 아이폰을 안 갖고 있으면 중학생들은 왕따 당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삼성폰을 쓰는데 물론 이제 여성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아이폰을 열광하는 건 사실이지만 왕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거는 필수, 애들한테는 목숨이죠. 그죠? 저희들한테 아이폰은 선택이지만 애들한테는 목숨이에요. 왕따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거를 다 사줘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폰은 그 생태계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뭐 왜냐면 이게 호환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지금 음악을 하는데 저희 아들도 이제 음악을 하기 위해서 맥북을 샀어요. 음악에 대한 것은 맥북이 좋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이폰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실에다가 그 노트북을 놔두고 집에서 이제 있을 때 노트북을 두고 다니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저걸 하나 사달라고, 태블릿 사달라고 그러고요. 그것도 다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걔가 쓰는 강점은 뭐냐면 길거리 가다가 음악에 대한 아이디어가 오면 여기서 이 아이폰으로 음원을 만들어 놓으면 사무실에 가던 집에 가던 PC 딱 키면 자기가 조금 전에 작성했던 음원이 그대로 떠 있더랍니다. 우리는 그걸 뭐 클라우드에 올리고 그다음에 뭐 USB 들고 다니고 저만 해도 그런 개념인데 얘는 딱 엔터 키면 어디든지 태블릿까지 좌측 이게 아이폰 생태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여러 가지 뭐 GOS 문제가 트리거가 있는데 삼성한테 잠재적으로 악재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에 네이버와 네. 구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의 그 젊은 네. 그 주력 세대들이 구글을 쓰고 네이버를 안 쓴다면 맞습니다. 모바일 네. 앱으로서 네. 그 미래가 있냐?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예. 똑같은 논리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삼성에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뒤에 삼성에 얘기할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삼성의 또 하나의 잠재적인 악재, 잠재적인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뭐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좋아하는 가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문세 씨가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누가 표를 줬다. 콘서트 한번 가서 보는 거죠. 저는 소녀시대입니다. 에이, 그건 인정 못하겠다. 이문세는 너무 먼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어쨌든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저나 물론 이제 뭐 연배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아직까지도 40대 이상은 가서 보는 게 콘서트죠. 근데 얼마 전에 하이브가 물론 코로나 시국이긴 했습니다만 온라인 팬미팅을 했어요. 저는 그 우연히 알았는데 온라인 팬미팅을 했는데 입장료가 49,000원인데 온라인이니까 온라인 하는데 갑자기 뭐 친구들하고 톡을 하는데 나 오늘 좀 몇 시까지 있어야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게 이제 딸이 어린데 딸이 지금 학원 가면서 몇 시부터 그 사이트가 열리니까 아빠 지켜서 오고 있다가 예약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49,000원? 뭐 더군다나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딸이 한두 시간 거기서 논기를 떼는데 충분히 사줄 수 있죠.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애들이 콘서트를 하는 데 있어서 안 가고요. 노트북 앞에서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이걸 즐겨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그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이유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게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물론 대규모로 이 콘서트를 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같이 송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잠실운동장에서 콘서트를 열면서 저 아르헨티나 지금 뭐 K-팝 아르헨티나 뭐 런던 동시에 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온라인으로 봤던 것을 애들이 지금 돈 내고 봐요. 그것도 비싼 돈 아니고 우리나라 돈은 한 5만 원 정도. 그러면 그 수익은 비용은 제로, 수익은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수익원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요즘 애들이 지금 요즘 애들이란 표현이 맞겠죠. 요즘 애들의 트렌드 이거 외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를 잘 읽어내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연배는
우리 차 소장님이나 저랑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연배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 좀 그죠. 예. 저는 소년시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소년시대에서 이제 블랙핑크로 좀 옮겨 탈까 지금 고민 중.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소년시대까지는 좀 이해해요. 블랙핑크는 솔직히 제가 얼굴을 모르겠어요. 어디 소속? 사실 저도 얼굴 몰라요. 혹시 김민수 대표한테 얻어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 저기 있어요. 우리 출연자 중에 그 블랙핑크 팬이 한 명 있어가지고. 김민수 대표는 어디더라? JYP인가?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러던데. 네. 예. 관심 없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젊은 친구들의 MZ 세대, 이 젊은 20대, 30대 초 이런 젊은 10대도 거기 포함되죠. 10대 후반. 그렇죠. 10대 후반도 또 이러한 분들의 그 어떤 트렌드를 알아야 사실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뭔가 모르면 또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뉴스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즘 트렌드 책도 나오니까 저는 그래요. 매년 트렌드 책들이 물론 이제 그 미래창에서 나오는 김남도 교수님의 트렌드 책도 있지만 그게 이제 명불허전이죠. 명불허전인데 그런 거 말고 소비자 트렌드, MZ 트렌드 제가 볼 땐 한 10권 정도의 트렌드 책이 나와요. 그래서 매년은 아니더라도 매년 똑같은 책 사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 중에서 오늘은 이번에는 MZ 세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소비 트렌드라든지 그것을 1년에 한 권 정도씩은 그럼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로테이션이 되죠. 그런 정도 투자는 여러분들이 꼭 하시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명절 때라든지 가족들 모이면 조카들 솔직히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은 한 번 정도 야 요즘 너네 뭐 하니? 라고 정도로 이 말을 한번 붙여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